실전 대비 문제 1번부터 풀어볼게요. 이 문제부터는 앞서 교과서 내신 완성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조금의 이론을 다 짚어봤기 때문에 참고를 앞쪽 부분 가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이론을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교과서 내신 완성 문제 앞쪽 부분을 보고 좀 참고하시고, 주기율표는 참고로 페이지 94라고 나온 부분에 좀 설명이 되어 있어요. 1번 볼게요. 다음은 원소 M에 대한 자료이다. 실온 25도씨에서 고체 상태 고 금속이죠. 광택이 있으며 칼로 쉽게 잘린다. 칼로 쉽게 잘리는 알칼리 금속이죠. 1쪽이겠네요. 그쵸?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조금 설명 써놓을까요? 알칼리 금속이죠. 칼로 쉽게 물은 금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산소, 물 아주 반응성이 좋죠. 격렬하게 반응한다 이런 반응도 맞고요. 2번에 그림은 주기율표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거 A가 수소라는 거죠. 그쵸? 1쪽 1주기의 원소는 수소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에서 빠진다. 이것만 체크하시고, 아시는 원소들은 다 써놓고 시작하시는 게 조금 편하긴 해요. 쓰고 시작할까요? 리튬이고, 요거는 산소고, 요거는 플루오린. 이렇게 되겠죠? A와 B는 알칼리 금속이다. A는 금속이 아니니까 기억 아니고, 니은에 B는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그렇죠. B, C, D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려면 같은 조기여야 되는데 같은 주기인 거죠. 그쵸? 주기가 맞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 다음은 주기율표 기억 디귿에 위치하는 원소 A, C에 대한 자료이다. 실온에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고 알칼리 금속이 아니고 금속과 반응하여 염을 생성하는 17쪽을 얘기하는 거겠네요. 할로젠 원소죠. B에 실온에서 원자 상태로 존재하고 화학결합을 형성하지 않는다. 18쪽에 비활성 기체죠. 그 다음에 은백색의 고체로 물과 반응하여 수소 기체를 발생함. 1쪽에 알칼리 금속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1쪽은 C, 그쵸? 그 다음 17쪽은 A, 18쪽은 B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4번의 그림은 이온 A2 플러스와 B 마이너스의 전자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랬을 때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두 개를 잃었는데 내용과 같은 형태다. MG죠. MG2 플러스. 구체적인 걸 써놓지만 답은 A로 나중에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항상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B는 지금 하나를 얻었는데 18개다. 아르곤 바로 전에 염화 이온을 얘기하는 거죠. A와 B는 같은 주기 원소일 때 같은 주기죠. 3주기.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수는 B가 A보다 크다. 원자과 전자수는 7개, 2개. 그러니까 B가 A보다 크다. 맞는 설명이죠. B는 금속 원소이다. B는 비금속이죠. 염소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5번에 그림은 나트륨과 염소가 결합하여 염화나트륨을 형성하는 생성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냈다. 염화나트륨은 대표적인 이온 결합 물질이죠. 그렇죠? 이온을 표현할 때 이렇게 괄호로 표현하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원래 전자값이 3개였죠. 같은 3주기 원소입니다. 기억에 연나트륨이 생성될 때 전자는 나트륨에서 염소로 이동한다.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되는 거니까 기억 맞는 설명이고, 염화나트륨은 실온에서 분자로 존재하지 않죠. 이온 결정이죠. 이온 결정 고체. 염화나트륨 수용액은 전기 전도성이 있어서 이온 결합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죠.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입니다. 6번의 그림은 화합물 A, B와 C, D를 각각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라 A, B는 얘는 수소죠. 그냥 B는 플루오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2 플러스가 이렇게 MG네요. 그쵸? MG2 플러스에 2 마이너스인 상태니까 6개 원자과 전자 O2 마이너스. 그쵸? 그러면 A, B가 결합하면 공유 결합이고 C, D가 결합하면 이온 결합일 거예요. 기억은 A, D 중 2주기 원소는 두 가지이다. 2주기 원소는 F랑 O네요. 그쵸? FO. 맞는 얘기네요. 그러면 B와 D.
그 다음에 A2D, 수소 2개의 DO. H2O네요. 공유결합 물질이다. 맞죠? B와 C가 결합한 B는 F, C는 Mg, 금속과 비금속. 안정한 화합물의 화학식은 양이온 먼저 써주니까 Mg고 F2, Mg, F2. 그쵸? 디귿까지 맞는 설명. 정답은 5번이죠. 뭐 Mg 2 플러스 1 플러스 F1가인데 두 개 만나야 되겠죠. 그쵸? 7번에 산소 분자와 물 분자를 포함한 물 분자를 화학 결합 모양으로 나타낸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다 맞는 설명이고 3번에 공유 전자쌍 수는 공유 전자쌍 두 쌍이죠. 그쵸? 그 다음에 H2 역시 두 쌍. 둘 다 두 쌍인데 누가 누구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산소가 물보다 크다. 틀린 설명이죠. 같다. 그 다음에 표현상으로는 이거는 짚고 넘어가면 요거는 이중결합이에요. 한 번에 두 개를 결합한 상태고 요거는 단일 결합 두 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표현은 틀릴 수 있어요. 단일 결합 두 쌍이고 이중 결합이다. 그래서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이 차이는 있습니다. 8번에 다음은 물질 A와 B의 전기 전도성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A와 B는 각각 공유 결합, 이온 결합 물질 중에 하나인데 자, 물질 A와 B의 가와 나의 상태. 가는 고체, 그 다음에 나는 증류수, 수용액의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용액의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A는 이온 결합 물질인 거고 그 다음에 B는 공유 결합 물질이겠죠. 그러면 A는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둘 다 공유나 이온 결합이나 둘 다 금속, 비금속 또는 비금속, 비금속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기억은 틀린 설명이고 B는 공유 결합 물질이다. B는 공유 결합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에 A의 수용액에는 이온이 들어있다. A는 이온 결합이니까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죠. 다음 9번 넘어갈게요. 9번은 그림은 이중 나선 구조인 DNA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DNA의 특징은 디옥시죠. 디옥시이기 때문에 리보스가 산소가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RNA는 산소가 있는 리보스죠. 자, 기억은 리보스 또는 라이보스라고 하는 거. 기억은 맞는 설명일까요? 디옥시가 들어가야 되죠. 그쵸? 디옥시. 틀린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가에서 아데닌의 수와 아데닌과 타이민 상보결합을 하죠. 그쵸? AT 상보결합, CG 상보결합.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 그쵸?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고요. 나는 당, 인산, 염기로 구성되어 있다. 당, 인산, 염기가 뉴클레오타이드라는 핵산의 단위체죠. 그쵸?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겠네요. 10번의 그림 가는 순수한 반도체의 원자와 원자과 전자의 배열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고 순수한 그리고 나는 도핑이 되었네요. 도핑이 되었는데 지금 양공이 있으니까 13족이 들어간 상태고요. 13족이 들어가면 양공은 포지티브죠. 그렇죠? 플러스 성질이니까 그래서 P형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붕소가 들어갔었죠. 그렇죠? 붕소나무 알루미늄. 옳은 것만 전기 전도도는 당연히 불순물이 들어가면 나가 더 크겠죠. 그래서 가나를 반대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주로 전자가 전류를 흐르게 한다. 지금은 양공이 생겼기 때문에 양공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하 나르게가 전하 나르게라고 얘기했었죠.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양공이라고 합니다. 전자가 아니라 양공. 또는 전공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나와 같이 불순물을 첨가하는 과정에서 전기적 성질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도체는 일단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인데 전류를 흐를 수 있는 포텐을 전원체, 부도체보다 더 많이 갖고 있을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입니다. 우린 도핑이란 방법을 통해서 반도체를 도체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11번에 다음은 주기율표의 빗금친 부분에 위치하는 원소 AE, A, B, C, D, E를 한번 위치를 잡아볼 건데 그냥 무작정 한번 써볼게요. A와 B는 알칼리 금속이다. 그럼 A, B가 여기에 들어가겠네요. 위아래는 바뀔 수도 있어요. A와 D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그러면 A와 D가 같은 주기 원소니까 같은 줄에 D가 써주면 되겠죠. 아무데나 쓸까요, 아마?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수는 D가 C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C가 아직 안 나왔죠. C, D 중에 원자과 전자가 더 크다. 그러면 D가 밑에 가거나 아니면 C가 어쨌든 D 앞에 가면 되니까 C를 앞쪽에 놓을게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는 E가 A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ABCD E가 A보다 크면 A가 어쨌든 2주기에 들어가야 되고 3주기에 2가 들어가야 되겠죠. A는 2주기, E는 3주기. 이렇게 쓰면 맞을까요? 그쵸?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는 B와 E가 같다. 그렇죠. B와 E가 같죠. 그 다음에 C와 E의 화학적 성질은 비슷하다. C와 E는 같은 족이 아니니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지 않죠. D의 원자과 전자 수는 7개이다. 디귿은 맞는 설명이죠. 정답은 3번. 다음은 2, 3주기 원소 AC에 대한 자료이다. A는 화학결합을 형성하지 않는다. B는 알칼리 금속이다. 화합물 BC에서 B와 C의 전자 배치는 A와 같다. 화학결합을 형성하지 않으면 A는 일단은 18쪽이 되겠고 B는 알칼리 금속이니까 1쪽인 거죠. 화합물 BC에서 B와 C의 전자 배치는 A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B와 C가 일단 화합물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야 되니까 2, 3주기가 있다 그러면 3주기에 온 첫 번째로 온 이 금속인 양이온이 만들어져야 되고 2주기의 마지막에 있는 애가 음이온이 만들어진 이 케이스여야 하겠죠. 그쵸? 그리고 그 중간에는 누구의 형태를 18쪽에 있는 네온의 형태를 따라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A는 네온이고요. 그 다음에 B가 알칼리 금속인데 3주기의 알칼리 금속인 나트륨이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B, C가 화합물이 만들어졌다 그랬으니까 C는 이 앞에 있는 음이온인 N데 자, B와 C가 1대1로 만났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음이온인 F겠죠. 왜냐면 나트륨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나트륨 플러스와 마이너스 1가가 만나야 되죠. 그래서 F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전자가 채워진 전자 껍질 수는 B가 C의 1.5배이다. 자, B가 C의 1.5배이네. 나트륨은 3주기. 그 다음에 C는 2주기니까 1.5배가 맞겠죠. 그 다음에 A는 네온이다. 맞죠? 화합물 BC는 이온결합 물질이다. 맞고요. C의 원자과 전자수는 6이다. C의 원자과 전자수는 7이죠. 그죠? 디귿은 틀린 설명이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13번에 표는 1, 2주기 원소 AC에 대한 자료이다. 자, 이것도 한번 맞춰볼 건데요. 1, 2주기 원소죠. 일단은 네온까지 생각을 하시면 돼요. 10번까지 중에서 총 전자수와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지는 케이스는 수소죠. 그렇죠? 수소. 하나인데 하나. 총 전자수 하나고 원자과 전자수도 하나인 거는 수소입니다. 그래서 A는 수소. 그 다음에 B는 총 전자수 분의 원자과 전자수 4, 3으로 떨어지는 3, 4, 12 또는 4의 배수인 애를 생각을 해보면 2의 배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2의 배수는 2배를 해보면 4번일 때는 베릴륨이고요. 베릴륨은 총 전자수가 4개고 원자과 전자수가 2개이기 때문에 안 되죠. 그쵸? 그럼 총 전자수가 2배를 한번 해보면 총 전자수 8개인 산소는 전자수가 8개고 원자과 전자수가 6개니까 산소가 되겠네요. 그쵸? B는 산소. 8분의 6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3분의 2는 생각을 해보면 요번엔 3의 배수니까 3으로 가면 리튬이 총 전자수가 3개인데 원자과 전자수가 1이죠. 3분의 1로 되고 그럼 2배를 해보면 총 전자수가 6인 탄소 같은 경우에는 6이고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수가 4가 되겠네요. 6, 4. 그럼 탄소가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그럼 A는 금속 원소이다. A는 금속이 아니죠. 수소니까. B와 C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그렇죠. 같은 주기 원소이다. 라는 얘기고 A와 B는 이온결합. 이온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이어야 되는데 여긴 금속이 아무도 안 나왔죠. 디귿은 틀린 설명. 정답은 1번. 금속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에 그림은 세 가지 원소를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2주기 원소인가 누가 가나요? 리튬과 그 다음에 플로린이 가겠죠.
근데 그 중에 예고 아니오의 리튬이었으니까 얘는 플루오린이 갔을 거예요. 이 주기 원소가 아닌 나트륨이 이쪽에 왔었을 텐데, 그러면 물과 반응 후 수용 염기성을 나타내는 건 누구예요? 리튬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염기성을 나타내지 않는가? 아니요. 뭐 이렇게 거꾸로 바꿔야 되겠죠. 그쵸? 다른 질문을 하던가. 그래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가로 적절하지 않다. 자, 니은은 실온에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니은, 나트륨은 금속이잖아요. 금속 자체로 존재하죠. 그쵸? 그래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건 플루오린이에요. 기억에 대한 설명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으로 이루어진 물질에서 기억과 니은으로 이루어지면 금속을 먼저 써줘야 되니까 NaF죠. 기억은 음이온으로 존재한다. 그렇죠. Na 플러스에 F 마이너스로 존재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 2번입니다. 15번의 다음은 나트륨과 염소의 반응을 알아보기. 나트륨 1쪽, 염소 17쪽. 엄청 잘 반응하죠. 그렇죠? 하나 잃은 애와 하나를 얻어야 하는 애. 그렇죠? 나트륨이 전자를 내놓으면 그걸 빨리 받을 수 있는 염소이기 때문에 둘은 격렬하게 반응을 아주 잘합니다. 그러면 그때 만들어진 흰색 고체는 여러분이 잘 아는 염화나트륨이죠. 짠맛이 나는 NaCl이 만들어지는데요. 그것이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은 일단 나트륨 조각을 보관을 하고 있는데 액체 물질에 보관되어 있다. 이게 뭔가 싶죠. 자, 알칼리 금속은 물, 산소와 아주 격렬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도 쉽게 산화가 되는 정도니까 보관을 아주 잘 하시지 않으면 부식이 되어서 순물질로 우리가 실험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석유라든가 아니면 파라핀 같은 곳에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물은 안 되겠죠. 그렇죠? 니은이 생성이 물에 넣으면 완전히 다 녹아서 없어지고 염기성, 수산화 나트륨이 되어버립니다. 자, 니은이 생성될 때 나트륨은 전자를 잃는다. 니은이 생성되면은 나트륨 전자를 잃는다. 맞는 설명이죠. 나트륨 플러스가 되니까요. 이온이. 자, 니은은 이온 결합 물질이다. 그렇죠. NaCl은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16번에 그림은 원자 A씨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고 표는 A씨로 이루어진 물질 가다에 대한 자료이다. 자, A는 딱 봤었을 때 원자인데 전체 원자의 전자의 개수가 그대로 여기 뭐 원자에게 나온 양성자의 개수가 원자 번호죠. 8번 누구예요? 산소. 그 다음 11번 나트륨. 그 다음에 17번에 염소. 이렇게 해놓고 풀면 조금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럼 AB가 결합하면 금속과 비금속이니까 이온 결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AC가 결합하면 공유 결합일 거고요. 그 다음에 BC가 결합하면 역시 이온 결합이 될 겁니다. 자,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는 공유 결합 물질이다. 가는 공유 결합 이온 결합이죠. 틀리고 나는 분자로 존재한다. 나는 공유 결합이니까 분자로 존재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다는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온 결합은 전기 전도성이 있죠. 니은 디귿이 맞는 설명.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에 그림 가와 나는 원자 A씨로부터 화합물이 생성되는 과정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A는 누구냐면 나트륨이죠. 나트륨. 그 다음에 B는 플루오린인데요. 그러면 하나 잃고 하나 없고 M과 M 둘 다 1이네요. M은 1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B, C, B가 나왔는데 C는 전체 총 전자의 수가 8개니까 산소죠. 그쵸? 그 다음에 B는 플루오린이네요. 여기서 플로린. 그러면 만들어진 물질은 여기서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M은 1이다. 맞는 설명이죠. 기억. 니은 가행 생성물은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니은도 맞는 설명이고 나의 생성물에서 B와 C는 모두 네온의 전자 배치를 이룬다. 그렇죠. 2주기의 원소면서 18쪽에 가까운 16쪽과 17쪽이기 때문에 둘 다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진다. 정답은 5번입니다. 18쪽에 그림은 물질 X의 수용액과 Y의 수용액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X, Y는 각각 설탕과 염화칼륨 중에 하나이다. 자, X의 수용액은 반응이 없고 Y의 수용액은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으로 나눠졌으니까 Y는 이온 결합 물질이고요. 염화칼륨이죠. Y가. 그 다음에 X가 설탕.
자, 고체 상태의 Y에는 이온이 존재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 Y의 수용액은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정답은 5번. 자, 그 다음 19번에 그림은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위체를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보면은 아미노산, 규산염, 삼연체, 뉴클레오타이드, 탄소화합물인가? 그러면 뉴클레오타이드 하고 아미노산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그 중에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물질의 단위체인가? 기억이 뉴클레오타이드네요. 그 다음에 니은이 아미노산. 그 다음에 디귿이 탄소화합물이 아닌 규산염 삼연체가 여기 들어가겠네요. 자, 기억은 뉴클레오타이드이다. 기억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의 종류와 배열 순서에 따라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결정된다. 니은 맞는 설명이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다른 단위체와 산소 3개를 공유하여 판상구조. 판상구조 때는 공유가 3개가 일어나죠. 산소 3개가. 그쵸. 운모가 이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정답은 5번이죠. 20번에 가는 트랜지스터, 맞고나 다이오드, 다는 발광 다이오드라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나타냈습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뭐 참고로 마이크로 프로세서, 메모리, 입출력, 그러니까 하나의 그 칩에다가 마이크로 프로세서랑 메모리, 입출력을 다 집어넣은 걸 우리가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억에 가는 집적회로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트랜지스터죠. 기억은 틀리고. 그 다음에 나와 다에서 전류는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 나와 다에서 다이오드는 한 방향으로 흐르는 정류작용이 있죠. 라는 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기억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기억하고 저장하는 용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메모리 입출력을 하나의 그냥 칩에 통합한 것입니다. 디귿은 틀린 설명. 정답은 1번입니다.